올 들어 처음으로 영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월의 한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원주천 댐 건설이 추진 14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기 범람과 갈수기 물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원주천 댐은 오는 2022년 완공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째 이어온 총파업을 종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 급식과 돌봄이 정상화됩니다. 횡성 지역 특산품이던 복분자 대신 산딸기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장이 어려웠던 복분자와 달리 생과일로 유통이 가능해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 횡성 영월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영서 지역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5.3도, 영월이 36.9도, 횡성 36.8도, 평창 33.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어린이가 야외 활동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3년 뒤 홍수 조절 기능을 갖춘 댐이 완공되면 원주천 주변의 비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승용차가 하천보에 걸려있는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둔치에 있던 각종 시설물도 망가졌습니다. 1998년 이후 원주천 주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은 565억 원, 이재민 70명이 발생했고 무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갈수기에는 물 부족을, 홍수기에는 범람을 걱정해야 했던 원주천 상류에 댐이 들어섭니다. 댐 필요성이 거론된 지 14년, 국가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입니다. 원주시는 2022년까지 이곳에 높이 49m, 길이 210m, 저수 용량 18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댐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689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홍수기에는 물을 저장해 하류의 수위를 낮추고 갈수기에는 물을 방류해 원주천의 최소 수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주천 댐이 완공이 되는 이후에는 하류 지역의 홍수량을 많이 저감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상으로는 약 88%의 신촌천 홍수량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지자체 건의, 국가계획 반영의 수순을 거친 최초의 주민 건의형 댐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먼저 이제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 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건의 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립니다. 만리장성처럼 큰 장벽이 저기 생기는 거예요. 이쪽 우리 백운산 이거를 가로막으면. 그래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동네가 여기인데 유수량이 확보될 거고 아무래도 뭐 수해 방지에 도움이 될 거고 이 주변은 또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원주시는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댐 건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원주시가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와 더불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2개 공공기관 6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이전을 완료한 원주 혁신도시입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상가 대부분이 텅텅 비어있고 임대와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점포에 하나 건너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건 거의 없고 점심때 잠깐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점심때 그다음에 퇴근 시간 이후에 잠깐. 주말은 어떤가요? 거의 없죠. 이에 원주시가 대책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혁신도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63개 상가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1,700여 개 점포 가운데 57%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인과 주민,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유동인구와 정주인구가 적어 상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줄을 잃었고 업종의 다양성 부족과
주차 불편 등이 낮은 이용률의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정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 운영과 특화 상업지구 조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국가에서 시즌2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면 또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H가 조성 단계부터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다 가족 동반 이주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와 원주시가 내세운 상권 활성화 대책이 침체된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까지 사흘째 이어온 총파업을 종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로 복귀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성실한 교섭과 임금 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을 믿겠다며 다음 주부터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횡성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복분자가 전국적인 과잉 공급으로 판로를 찾지 못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대신 저장성이 높은 산딸기가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농가에서 산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주 재배지인 남부지방 산딸기 출하가 끝난 뒤 6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돼 판로 걱정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농가 직거래가는 킬로그램당 10,000원 안팎. 수확하자마자 쉽게 물러 와인이나 분말로 만들어야 했던 복분자와 달리 산딸기는 생과일로 먹을 수 있어 저장성도 소비자 기호성도 좋습니다. 열흘에서 보름 남짓 수확해서 얻는 순수익은 1,000제곱미터당 300만 원 정도. 참깨와 들깨를 번갈아 심는 것보다 손도 덜 가고 소득도 2배가 넘습니다. 나무 자체가 병충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밭작물에 비해서 고소득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반면 전국적인 과잉 공급으로 물량 처리가 어려워 킬로그램당 3,000원까지 떨어졌던 복분자는 자연스레 도태됐습니다. 지난 2014년 횡성에서만 54헥타르가 재배됐지만 5년 새 3헥타르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횡성 5대 명품으로 불렸던 복분자가 공급 과잉으로 판로를 찾지 못하면서 산딸기가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년 전 5농가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해 올해 25농가 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어떤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갖고 내년도에는 비가림을 한다든가 예방적 병충해를 갖다가 방지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딸기도 재배가 급격히 확대되면 복분자처럼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소득 장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적정 면적 유지와 생산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오모 씨가 숨졌고 77제곱미터 규모의 주방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오 씨가 주방에서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본인의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불법 선거 운동 혐의를 받는 원주 A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조합장은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조합원 수백 명에게 자신의 얼굴이 담긴 명함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18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한 영월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진제는 동강사진상 수상자전과 강원도 사진가전 등 10가지 전시전과 사진 찍어보기, 작가와의 대화 등 참여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영월의 기억이라는 영월 주민들의 사진전도 마련돼 주민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주민과 작품 출품 사진가들이 스스로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흉기로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지적장애인 27살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폭행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A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7년 전에도 어린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는 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원주 명륜동에 이어서 무실동과 혁신도시에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남북권 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새마을 근린공원 내에 다목적 체육문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같은 사업에 선정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10억 원 등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5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야영장 이용이 증가하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횡성구는 이달 말까지 이용객이 많은 민간 야영장 10곳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 배출과 오수 처리 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현장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운영이나 관리 기준 위반 사업장은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대화면 땀띠 공원에 꿈의 대화 캠핑장이 조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0억여 원이 투입돼 7년 만에 준공된 꿈의 대화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 23면을 비롯해 글램핑장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